현재 전 세계에서는 하루에 10만 명, 모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8억 명에서 9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죠. 하지만 식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120억 명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장 지글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장 지글러는 언론이 소말리아의 기아 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그나마 국경을 넘어 난민 캠프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6분의 1이 기아로 희생당하는 사실에도 자연 도태설을 내세우며 점점 높아지는 인구 밀도를 기근이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잔인한 세력들도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말리아의 비극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소말리아는 국토의 면적이 프랑스보다 10만 제곱미터나 넓고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단일 민족입니다. 하지만 국물끼리의 갈등, 내전, 불안한 사회제도, 가뭄이나 사막화 같은 자연재해,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미정비, 유엔이나 인도적 자원 지원 조직의 협력을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식수, 비타민 부족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기아와 납치, 인신매매까지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장 지글러는 선진국의 횡포, 시장 가격의 조작, 전쟁, 환경 파괴, 사회제도의 문제를 기아의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아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바로 선진국의 식민지 쟁탈전 때문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식민지 정책으로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를 조각조각 분할하여 식량 대신 유럽에 필요한 기호작물은 단임 경작하게 했습니다. 가령 프랑스는 세네갈에 땅콩을 생산하게 하고, 차드는 식물 공장에서 쓸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가나는 영국의 초콜릿 공장을 위해 카카오 농사를 짓고, 부룬다와 르완다에서는 차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아의 원인으로 세계 곡물 시장 가격의 조작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식량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농산물의 거래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곡물거래소에서 세계 몇몇 금융자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사실 세계 식량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는 수확량, 둘째는 시카고 거래소의 투기적 거래, 그리고 수송 경비의 변동과 세계 시장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의 급등 시에는 국제 조직들도 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전쟁으로 피난민들은 유엔의 식량 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의 경우만 보아도 전쟁 준비로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내에서 개혁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70년 칠레 대통령으로 살바도르 아엔데가 당선된 후 영양실조로 심각한 15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약이었던 하루 0.5리터의 분유 무상 공급을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칠레의 분유 시장을 독점하던 네슬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의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벗어나 칠레의 자립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는 아엔데의 개혁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누려온 특권들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칠레의 개혁 정치는 미국의 방해 작전으로 실패하고 아엔데는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 네슬레와 미국의 행포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도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상카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주관리 정책을 채택하여 탈중앙 집권화로 도로건설, 수도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공공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 능력에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인두세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개강 가능한 토지의 공유화 정책으로 강제적 징수 없이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고 다민족의 복잡한 사회 구성은 한층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카라의 기억이 주변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자 위협을 느낀 프랑스의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상카라의 측근들을 이용해 상카라를 살해했습니다. 상카라의 죽음으로 부르키나파소는 또다시 기아와 만연한 부패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국제식량기구는 기아를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가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라고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식량이 바닥나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 구조적 기아입니다. 1985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난민 캠프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기아는 인프라나 경제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기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구조적 기아에서는 단순히 굶주림으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의 부족으로 전염병이나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매년 16만 명 이상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 죽는 이유도 구조적 기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 기아는 대물림 되는 기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지글러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전 세계의 기아 실태와 그 요인들을 사사치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바람을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구조적 기아로 인해 죽어간 무수한 어린이들이 묻힌 어린이 무덤에 바치는 참회록입니다. 장 지글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정의에 대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 속에 존재합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꽃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